어제 이 김포공항에 세스나기로 불리는 4인승 경비행기 한 대가 이륙 직후에 추락을 했습니다. 6시 반에 이륙했는데 6시 34분에 추락을 해서 공항 측은 연락이 두절되니까 찾다 보니까 이제 공항에 녹지대, 활주로가 있고, 활주로 끝에 보면 담벼락이 있죠. 초소가 있죠. 제일 끝에는. 그 공항 구간의 제일 끝부분에 활주로 옆에 풀밭에 추락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떠서 공항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신고한 사람도 하나 없고 연락이 두절된 걸 찾다가 보니까 거기서 발견됐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어제 눈도 오고요. 기상도 매우 안 좋았는데 이 세스나라고 부르는 이런 훈련용 경비행기가 왜 이렇게 어제 그 시간에 이륙을 했는지, 이 김포공항을 떠서 오산까지 갔다가 다시 김포공항으로 돌아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한라 스카이에어라는 것은 민간 조종사 훈련 업체입니다. 민간 비행 훈련 업체인데요. 그래서 숨진 기장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공군에서 항법사로 있던 사람이고 소령으로 전역하고 이 회사에서 비행 교관으로 근무했다는 겁니다. 자, 사고 이륙 당시에는 공항에는 눈도 안 왔고 시계도 6km로 이렇게 좋았는데 왜 갑자기 이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지, 출발이 30분이 지연됐는데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지금 의문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조현아시 파동 때 보면 이 공항에 관리하는 이 국토교통부의 서울지방항공청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게 드러났는데요. 저도 조금 어제 이해가 많이 안 가는 부분이, 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공항 안내에 추락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찾았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제 이 비행기가 눈과 얼음을 녹이는 장비도 없는 이런 비행기인데, 어제 그 시간에 서울은 눈도 많이 오고요.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서 굉장히 기온이 안 좋았죠. 김포공항은 뭐 그렇진 않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왜 이런 비행기가 야간에 이륙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항공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 세스나기는요, 조종사 훈련용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대중적이고 저렴합니다. 한 대당 4억 정도밖에 안 한다. 그러니까 뭐 비싼 차값만도 못한 비행기죠. 우리나라에서는 항공대, 한서대 등이 조종사 훈련용으로 세스나기를 쓰고 있는데 국내에 등록된 세스나기가 130대고 추락한 기종과 같은 게 74대가 있답니다. 근데 이 날개와 동체 표면에 붙은 눈과 얼음을 제거하는 디아이싱 장비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눈과 비가 올 수도 있고 그러면 바로 얼어붙지 않습니까? 특히 위로 뜨면 이 공중으로, 그럼 공중에 뜬 비행기가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얼음이 거기 붙어서 바로 얼어버리죠. 공중은 훨씬 기온이 추우니까요. 그래서 그게 얼게 되면 우리 차에 보면 열선 장치처럼 그걸 갖다가 틀면 차에 앞에 낀 성에나 뭐 눈이나 이런 게 싹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장치가, 디아이싱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객기는 뜨면서부터 엔진에서 발생한 열을 이용해서 눈과 얼음을 녹이는 장치가 있는데 세스나기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싱이 예상되면 운항하지 말라고 이 세스나기 매뉴얼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싼 맛에 훈련용으로 타는 비행기인데 얼음이 얼 것 같은 기후에는 뜨지 말라는 겁니다. 따뜻하고 기상이 좋을 때만 뜨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비행기에 쌓인 눈을 치웠고 이륙 당시 눈이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륙 후 상공에서 수분과 온도의 조합으로 아이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날씨도 안 좋은데 굳이 야간 비행 이륙 허가를 내줬는지 모르겠다. 어제 서울 시내 전반이요, 갑자기 그 오후에 폭설이 오고, 저도 어제 방송국에 가는데 날이 추워지고 굉장했습니다. 김포공항이 뭐 눈이 당시엔 안 왔는지 모르더라도 어제 서울 전역에 4.6cm의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사고기는 6시 30분 관제탑에 이륙 허가를 받았고요.
교관과 훈련생 한 명이 탔는데 둘 다 죽었는데 국토교통부는 이 조종사 과실, 정비 불량, 기체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조사하겠다 했는데 이 비행기에는 블랙박스가 없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사슬 비행 교육원 한라스카이에어의 재정 상황 악화에 따른 정비 불량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요, 지금 뭐 피해자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또 피해자들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교육비를 환불받지 못했다거나 비행 교육 시간을 제대로 채워주지 않는다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자들 웹사이트가 개설되어 있고요. 또 비행 훈련 교육은 아주 고급 인력인 전문 인력인 조종사를 양성하기 때문에 그 교육 훈련 비용도 셉니다. 1인당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을 피해를 봤다고 그 피해자 모임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모임 게시판에는요, 공항 사용료 연체 금액이 억대에 육박해서 언제 비행 금지가 될지 모른다라는 우려 목소리도 있고요. 또 여객기가 화물기가 수도 없이 들락거리는 김포공항에 조종사 훈련용 경비행기가 이륙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도 있는데 2001년 인천공항이 생기면서 국제선이 전부 김포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니까 유시설을 이용한다라는 명목으로 한라스카이에어처럼 사슬 비행 교육원이 김포공항에 입주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여객기가 이륙하면서 생기는 외류, 즉 공기 소용돌이, 여객기는 크지 않습니까? 제트 엔진에서 엄청난 바람이 나오죠. 그런 어떤 이 바람 소용돌이가 활주로 주변에 상공에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조그마한 경비행기한테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이런 비행 교육원을 지방으로 옮기려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지방으로 옮기면 돈 많은 교육생들이 다 서울에 살 건데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무안으로 이런 데 가면 누가 끝까지 가서 교육받으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할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지금 나오는 또 다른 문제는요, 이 훈련기에 이 전용 그 연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일반 휘발유가 들어가거나 하면 연료가 은다거나 엔진을 부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서는 하늘에서 엔진이 멈추면 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연료를 뭘로 쓰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또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최근에 이 2012년에 일반 휘발유를 비행기에 사용하다가 한라스카이 에어가 적발이 되었는데 과징금 300만원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 비행 스케줄이 안 나오고 있고 환불 신청해도 환불도 안 되고 뭐 80% 이상 비행기를 일정을 소화한 사람은 비행 스케줄도 제한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 문제가 지금 많다고 지적이 되는 회사였습니다.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의원 그 근방에 이제 이 서울시의원 한 분은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김포공항 주변이 250만 명이 사는 인구 밀집 지역인데 여기 항상 사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행 교육업체가 조종사 훈련시키는 이런 위험한 일을 이 근처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주변의 주민들에게 위협적이기 때문에 아예 중단시켜라, 경비행기 운항을,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비행훈련업체 한라스카이 에어는 기존에도 뭐 휘발유 사용, 또 교육생에 대한 여러가지 뭐 편법적인 운영의혹 등으로 교육생들이 비싼 돈 내고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고 어쩌고 하면서 회사가 지금 엉망진창이다고 피해자 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가 있는데, 이런 회사가 김포공항에 그 큰 비행기들이 수도 없이 뜨고 내리는 과정에서 이 날씨도 안 좋은 악천후에 밤에 교육훈련을 한다고 날아갔다가 공항에 처박혔는데 곧바로 찾아내지도 못하고 나중에 공항 구석에 있더라고 발견됐다는 게 좀 기가 찰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 뭐 지방항공청, 국토교통부 이 부분에 대해서요, 해명 좀 하기 바랍니다.
딴 것도 아니고 비행기는 올라갔다 하면 떨어지면 바로 죽습니다. 특히 이런 경비행기는 100%. 그러면 이런 추락을 하면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어제 그래도 공항 담벼락에 추락했기에 만들이지 담벼락 근처에 그걸 지나가지고 민간이 사는데 추락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왜 어제 같은 날씨에 이런 비행기를 올라가게 했는지 해명 좀 하기 바랍니다. 이번 그 경비행기 추락이 우리나라 항공업계도 굉장히 서로 간에 부패 네트워크도 있고 또 비리 구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영세한 업체가 어떻게 김포공항에서 비행 훈련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